수상한 기자의 미디어 대소동.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사람들 간단하게 자기 이름만 얘기하겠습니다. 장문호입니다. 화사연입니다. 임소연입니다. 홍다희입니다. 네, 오늘부터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뭐야? 소연이. 음, 나는 금속 활자를, 금속 활자, 나는 그 인쇄하는 걸 맡는 사람이 그 시대에도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시대에는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게 처음 알았어. 서연이. 나는 그냥 전화기는 한 사람이 만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안토니오 무치랑 다른 사람도 몇 시간 아니면 돈이 없어가지고 전화기를 못 만들었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어. 하예. 종이가 최초의 미디어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는 특허를 신청하면 8년 동안만 특허 권리가 지속되고 8년이 지나면 특허 권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 끝났어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한 것들 먼저 한번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금속활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친구가 있어서 금속활자 얘기부터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보면 금속활자 얘기 나오는 게 인쇄술 38쪽부터 나오겠지. 자, 대중의 힘을 일깨운 인쇄술 해가지고 먼저 그 첫 번째 여기 쪽수로 치면은 39쪽인데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자, 6, 7세기경 뭐 중국을 중심으로 동양에서 목판 인쇄술이 발달했다. 목판 인쇄술이 발달했다. 그럼 그전에는 인쇄라는 개념은 없었어. 없었, 그럼 어떻게 해? 그전에 어떻게 했을까? 써서 필사. 책을 처음에 쓰고 또 필요하면 또 베껴 쓰는 거야. 또 베껴 쓰고. 주로 이제 필사의 방식이었더라면 이제 드디어 인쇄를 하게 되었는데 인쇄한다는 것은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을 가지고서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한꺼번에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인쇄인데 처음에는 목판 인쇄였다. 목판 인쇄. 목판 인쇄가 뭐야? 나무에다가 그렇지. 나무에다가 음각 하던 거 아니에요. 양각. 양각은 위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는 거. 음각은 안으로 뭐하게 하는 거? 들어가게 하는 거. 근데 이제 보통 위로 튀어나오게 겠지. 위로 튀어나오게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 잉크를 묻혀. 먹물을 묻혀. 그리고 종이를 눌러서 찍어내는 어떤 그런 방식이 이제 목판 인쇄라고 얘기하는데, 자, 1년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 뭐, 신라에서 현존하는 최초의 목판 인쇄본 의구정광 대나리경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현존한다는 거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이런 뜻이 현존하는. 지금까지 지금도 있는 최고의 이 고자는 넘버원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 자, 목판이 아니야. 남아있는 게 목판이 아니라 그 목판을 가지고 뭐한 인쇄한 것이 지금도 남아있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 이게 뭐야? 무구정광 우정과 대다란 이경. 대다란경. 경전이야, 불경. 불교 경전 중에 하나. 그래서 751년경이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 통일신라 시대 때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역사 시간에도 배우고 그러는 거라서
알아둬야 돼. 여기 무구정강 대사라니까. 뭐요? 여기 위에 있는 요게 이제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불교 경전인데 요게 바로 이제 목판인세라고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제 글자를 새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봤는 잉크를 발라서 찍어내는 것들. 요게 이제 목판인세. 요런 게 다 이제 목판. 나무판에 글자를 이렇게 새긴 거야. 그리고 여기 잉크 바르고 종이를 위에 놓고서 이렇게 막 문대면 글자가 새겨지는 그런 방식이 이제 요 목판 인쇄 방법으로 요렇게 목판 인쇄를 통해서 이렇게 이것들을 여러 장을 찍어내놨던 그런 방식이 있는데 요게 이제 세계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법이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경 이름이 처음에 낯설어 잘 안 해줄 거야. 방법이 없어. 자꾸 반복적으로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구정광 대다란경 을 받고 자, 그 다음에 몇 년? 음? 그 다음에 377년. 1477년에 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 뭐? 고려에서 만든 직지 심체 요절. 맞아, 이것도 현존하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최초의, 최고의,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 본이야. 자, 금속 활자가 남아있는 게 아니야. 그 금속 활자를 가지고 찍은 인쇄 본, 찍은 내용이 남아있어. 이게 바로 뭐? 뭐라고? 직지심체 요절. 요절이라는 책이야, 책. 이것도 역시 불교에 관한 책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요게 금속알자본이에요. 금속알자로 찍은 방식. 현재 프랑스에 있습니다. 요 책이에요, 책. 이런 활자를 통해서 찍어냈을 거다. 라고 여겨지는 요 직시십시오, 요절. 이렇게 겉에 직지, 직지심초절. 근데 이거는 아니야. 그때는 한글 없었어. 고려시대니까. 원본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고. 여기 직심체요절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속활자는 뭐냐? 이거 보여? 네. 이렇게 하나당 글자 하나씩 파는 거야. 그럼 아까 목판 인쇄본하고 이 금속활자하고 다른 게 뭘까? 찍어낸다? 아? 찍어낼 수 있다. 아까 목판 인쇄본은 찍어내잖아. 금속활자도 찍어. 목판, 목판은, 어. 한 번 잘못 찍어내면 바꿀 수 없는데, 응. 민속은 골라서 해서 바꿀 수 있어요? 응. 또 단어 어떻게 생각해? 자, 목판 인쇄본은 이거야. 내가 나무판에 내가 이거 이렇게 썼어. 정은호는 정말 똑똑해요. 라고 이거 썼어. 여기 팠어. 그러고 나서 여기 잉크 발라서 찍어냈어. 그럼 정은호는 정말 똑똑해야 됐단 말이. 근데 내가 정다혜는 정말 똑똑해요. 라고 그걸 만들고 싶어.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오판에다가 정다혜는 정말 똑똑해요. 라고 해야 돼. 라고 다시 새겨야 돼. 다시 새겨야 돼. 이해가? 네. 또 아까 은호가 말한 대로 정은호는 정말 똑똑했는데 정밀 똑똑해라고 썼어. 만약에 정말이 아니라 정밀 똑똑해라고 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정우는 정말 똑똑해로 뭐 해야 돼? 다시 파야 돼. 목판 인쇄본은. 이해가? 네. 금속활자면 여기에 정자, 은자, 호자, 는자, 말자, 똑자, 해자, 요자 이런 게 글자가 있는 거야. 근데 그 글자를 아까 하나씩 하나씩 뭐 하는 거야? 집어넣어서 글자 맞추기를 한 거야. 내가 이거 정우는 정말 똑똑해로 해서 찍어냈어. 정다혜는 정말 똑똑해라는 경우 똑같이 써? 아니라 금속활자는 이 은자고 호자만 뭐 하면 돼? 빼내. 바꾸면, 빼놓고 거기다 가짜하고 애자만 집어넣으면 정다혜는 정말 똑똑해요가 된다. 이해가? 네. 정말인데 요걸 만약에 정밀로 썼어. 그럼 밀자 곡 하나만 빼놓고 말자로 바꿔주면 돼. 요게 이제 뭐야? 금속활자다라는 거지. 그래서 목판 인쇄를 하나하나 파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개별적인 걸 각각 다 파내야 되는 데 비해서 금속활자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금속활자본이 바로 직시심체 요절이고 요거는 현재 프랑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에.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 그 다음에 있었던 일. 책 39쪽 안 보고 있니? 소, 1440년경이요? 아, 독일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했다. 그렇지. 1440년에 구텐베르 그가 독일의 활판 인쇄술을 발명했어. 그래서 보통 이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 금속활자 자를 보통 많은 세계 사람들이 직심체조를 잘 몰라. 우리가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이렇게 금속활자 본을 갖고 있다고 해도 물론 뭐 저기에서 유네스코 이런 데서 인정됐어. 근데 일반 사람들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를 알지 직심주제를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럼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는 뭐냐? 요거. 그 기계예요. 기계. 여기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 요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했던 어떤 그런 금속활자와 달리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있는 점들이 한 단계 더 이렇게 발전한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요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만들던 시기가 유럽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종교 개혁이 있던 시대. 종교 개혁 들어봤어? 종교 개혁. 그 전에는 그럼 사람들이 뭘 믿었냐? 카톨릭. 지금도 얼마 전에 교황님 돌아가셔서 교황 새로 선출된 거 알아? 그 뉴스 들었어? 음, 어.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한 카톨릭이 꽉 잡고 있었다는 얘기. 세상. 그런데 그 교황이 성당 같은 걸 지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돈을 모을 목적으로 벌을 면해주는 면벌부를 만들어서 막 팔아.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요 면벌부만 돈 내고 사면 천국 간다고 막 속여서 팔아. 뭐 그런 여러 가지 나쁜 일을 저질러. 그래서 그거에 분노한 루터라는 신부가 그 교황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조목조목 그 잘못한 것들을 막 적어서 사람들에게 알려. 그러면서 그 전에 있던 카톨릭, 천주교는 구교, 옛날 종교라서 구교라고 그러고, 그거를 뜯어 고쳐서 새롭게 만들려고 한 사람들이 개신교. 그 개가 고칠 개자예요. 신이 새로운 시절. 고쳐서 새롭게 만든 게 바로 개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교회? 은우하고 서연이 다니는 교회가 바로 개신교 중에 이론. 또, 다현아, 소연 중에 혹시 성당 다니는 성당? 성당 안 다녀, 다? 여러분 가다 보면 성당 그 동네에 있어?
없어? 성당 본 적 없어? 성당? 어, 성당에 가면 신부님이 계신데 그 성당 같은 경우가 바로 무교 카톨릭인 걸 볼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잘못을 막 지적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나중에 그런 기회가 되는데 그때 이제 구교 카톨릭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글도 잘 모를 뿐더러 그 성경이 라틴어 어려운 라틴어에 돼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한 그 신부님들만 그걸 읽고 다른 사람들은 신부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 라틴어로 돼 있는 거를 그냥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이 쓰는 게 독일 말이기 때문에 독일 말로 다 번역을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을 서양 사람들께 보여주는데 그때 이제 요 인쇄나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이용되는 것들이 바로 이 구텐베르크의 발명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기술이 없었다라면 그렇게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널리 퍼져나가지 못해서 여전히 카톨릭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술이 발달,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렇게 찍어낸 것들을 수많이 찍어내서 널리 퍼뜨리니까 그만큼 이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요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텐베르크의 활판 기술이 아주 유명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지금 설명했던 분 1517년에 뭐? 1517년에 있었던 일이 뭐야? 마르틴 루터의 95기조 반박문이 인쇄되어 유럽에 퍼지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됐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1910년, 그 1440년이니까 약 70년, 77년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고, 이것들이 아까 널리 퍼진 데 기여한 부분들이 바로, 구텐베르크의 활판 기술이다. 끝으로, 인쇄술의 발달로 최초의 주간식물 렐라치온이 발행됐어. 자, 주간신문이 뭐야? 주간신문. 주마다 매주마다 주는 한 거? 주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게 주간신문. 일간신문. 일간신문은 뭐겠어? 날마다 주는 거? 매일매일마다 나오는 게 일간신문. 월간신문, 월간 잡지, 월간은 말 그대로 달마다 주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어떤 주간 일주일에 한 번 발행되는 렐라치원이 발행되는 것도 1609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근속할때 이 정도 얘기하면 됐을까? 아니면 더 구텐베르크 관련돼서 더 자세히 얘기해? 아까 구텐베르크 얘기한 사람 누구야? 음, 구텐베르크 금속할때 얘기한 게 소연이었나? 어? 어, 소연이는 그래서 뭐가 아까 특이하다고 했지? 특이하다고 했지? 네? 뭐가 왜 금속활자를 꼽았지? 저 금속할자 아니라 그 인쇄하는 거. 인쇄하는 그 분위기가 뭐였지? 그 인쇄하는 게 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음, 그래서 그 시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줄 알았는데, 그 음, 시대에 지인들이 다 쓸모없는 거라고 해서, 음. 그렇지. 그래서 47쪽에 보면 실패해서 고생해서 인쇄기를 만들었지만 빚만 남았다. 그래서 인쇄기하고 인쇄소를 모두 빼앗겼다라는 그때 그 어떤 그런 생애한 부분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기와 관련돼서 우리는 보통 전화기 하면 누굴 얘기해? 여기? 어? 전화기 음, 발명하면 누구 얘기해? 별, 몰라? 어? 별, 벨이지, 벨.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그 벨이 전화를 발명하고 우리는 대부분 다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이 책에는 좀 더 다른 얘기도 하더라는 얘기야. 자, 63쪽. 다야 책 없어? 다야 책 네? 있어? 없어? 책 있어? 있어요. 어. 63쪽 보면 제일 처음에 뭐? 다해. 미국의 세뮤얼 필리 브리즈 모스가 전신기를 사용하여 최초의 전쟁을 벌였어요. 자, 여기서 보면 전신기란이다. 전신기. 알아?
전신기? 전신기 몰라? 네. 요게 전신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요게 전신기. 이런 게 전신기. 그래서 예전에는 그 소식을 전할 때 바로 이 전신기를 이용해서 했는데 요걸로 이렇게 치는 거야. 요 밑에 똑똑똑똑 하고 치는 거야. 그래서 전신기가 있으려면 그러니까 모스가 발명했다는데 이 모스부호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 쪽으로 치면은 띠띠띠띠 하면은 기억이, 아는 띠 하면 아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짧은 기능 같은 걸 위해서 그리고 몇 번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각 저기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임소연이다. 임소연이면 우리가 하면 띠띠띠 띠띠띠 띠띠 띠띠띠 띠띠 띠띠띠띠 띠띠띠 띠띠띠띠. 이게 지금 쌤이 임소연을 쓴 거야. 어? 임소연 썼다고 느껴져? 네. 어? 지금 여러분 들으면서 저게 임소연이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 약간요.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하는 게 뭔지 그럼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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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뭐야? 와, 어? 뭐라고? 아, 하부 아니에요? 와, 똑똑하네. 선생님이 지금 쓴 건 네. 사랑이야. 어? 선생님 말 들으면서 이게 머릿속에 사랑이 떠올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어쨌든 모스부호인데, 아니, 전신기인데, 이 전신기를 이렇게 두들기는 거. 그럼 띠띠띠띠띠띠띠 이게 전기줄을 따라서 상대방 전신기에 있는 곳에 그 소리가 들어와. 그럼 그거를 아까 그 모스부호에 따라서 자기가 그걸 써 글로.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야. 그 전신기는 바로 이렇게 어, 멀리 있는 곳까지 직접 가지 않아도 전기 신호가 얼마나 빨라. 그래갖고 띠띠띠띠띠띠띠띠띠 그 약속을 잘 아는 전신기사들이 전할 말을 전신 형태로 바꿔주고, 그럼 도착하는 곳에서는 전신기사가 그걸 듣고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그럼 그걸 다시 이제 그쪽에 사는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전신기인데, 바로 이 전신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 전, 전신기 이, 만든 사람 누구라고?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원 전신기를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만들어 이 사람아. 아, 전화 보고 있었어요. 아. 전신기는 누구? 전신, 그, 안토니오 필리 브리즈 모스? 모스. 그다음 뭐 여러분들 뭐 세뮤얼 필립 브리즈 모스인데 그 다 열 필요 없이 그냥 모스만 껴. 모스. 모스의 전신 부호, 모스의 전신기. 요렇게 해서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그 다음에 몇 년? 그 다음에 몇 년이야? 1854년. 1854년에 뭐 이탈리아 출신의 안토니오 보츠가 전화기를 발명했다. 어, 안토니오 부치가 전화기를 발명했어. 그러면 안토니오 부치가 전화기를 1854년에 발명했으면 우리가 안토니오 부치를 기억해야 되는데 안토니오 부치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했어. 쌤도 이거 안토니오 부치 이 책 보고 처음 알았어. 왜? 안토니오 부치를 우리는 기억 못하는 거야? 특허를 보내서 그렇지.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특허를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먼저 발명했다 하더라도 특허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발명품으로 인정받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특허를 처음으로 낸 사람은 누구? 응?
알렉산더 그레이엄 펠. 그렇죠.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인데 다이음 좋은데 그냥 짧게 벨. 벨이 전화기를 발명한 걸로 하고 특허를 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사실은 전화기를 처음 발명한 게 아니라 처음 발명한 전화기를 뭐 한 사람? 특허 낸 걸로 더 유명한 인물이 사실. 그게 몇 년도에? 1876년. 1854년이면 22년 전에, 22년 전에 이미 만들어 놓고도, 이 사람 특허를 못 냈기 때문에 역사 이름을 남기 어렵다는 얘기.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 1876년 다음에. 우리 몇 년? 1882년. 일 있었어? 우리나라의 전화기가 처음 소개되었다. 그럼 봐봐. 1876년에 그레이엄 벨이 특허를 받았어. 근데 1882년에 우리나라 들어왔대. 몇 년 만에? 6년 만. 그냥 6년 만에. 6년 만에 전화기 우리나라 들어온 거야. 빠른 거야, 늦은 거야? 늦은, 늦은 거야? 그 옛날에? 빠른, 빨리, 빠른 것. 고종이 엄청 빨리 전화기를 받아든 거야. 전화기며 자동차며 이렇게 서양 문물을 고종이 엄청나게 빨리 받아든 거야. 그 다음에 1889년에 교환수를 통하지 않고도 통화 가능한 자동 교환 장치를 발명했다. 이게 뭔 얘기냐? 선생님이 의노만 했을 때는 선생님이 소연이네 집에 전화를 하잖아? 그럼 선생님 수화기를 들고 막 전화기 이렇게 막 돌려. 그러고 나서 이제 수화기를 들고 있으면 그 전화국에 있는 교환원이 네, 어디 바꿔드릴까요? 어디 전해줄까요? 라고 말을 해. 그러면, 차소연네 집에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 교환원이 그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선생님 집 전화하고 서연이네 집 전화를 연결을 해. 손을 내서 꽂아. 그렇게 해서 전화가 이루어지고 그 전화가 끝나면 다시 그것들을 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전화 교환원이라는 직업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했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보여? 네. 네. 이렇게 이 사람이 그 전화기 들으면서 어디 연결할 건지 어디에 뺄 건지 이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것도 이 전화 교환. 그래서 전화 교환이라는 직업은 지금은 없어졌어. 없어요. 이 사람이 브라운 스트로저가 자동 교환 장치를 만든 거야. 그래서 전화하면 바로 그 사람한테 연결받아. 그러니까 1915년 이거는 필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전화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얘기했지? 왜 얘기했지? 이걸 전화기는 아까 누가 했어? 은호에서 누가 했어? 다혜야? 아니요. 전화기 서현이 저요. 뭐 때문에 얘기했었지? 어, 안토, 안토니오 부츠는 돈이 없어서 응, 전화기 최초 발명자라는 이름을 응, 못 얻어서 응. 안타까웠다고. 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특허. 그래서 아까 누가 특허 얘기도 하는데, 저요. 그래서 그 얘기는 어디 나와? 특허 이야기가? 특허 얘기 몇 쪽에 나와? 잠시만요. 음, 76쪽이요. 79쪽. 음, 근데 어, 몇 년이라고? 8년이. 8년? 지금은 특허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현재는 특허권 같은 경우에 출원일부터 약 20년, 20년.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20년을 보장한다는 거, 20년. 자,
어떻게 생각해? 아까 이거 특허권에 대해서 관심 있던 사람 누구라고? 이 특허권이 이건 사람 누구야? 얘들아, 아까 여기 인상 깊었던 게 특허권 은호였어? 네, 은호는 어떻게 생각해? 이 특허권이 20년이 짧다. 더 길어져야 된다. 강화론자야 아니면 특허권이 오히려 너무 길다. 좀 줄여야 된다. 라는 입장이. 은호는. 지금 현재 입장을 굳이 얘기한다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왜? 20년은 그 혼자 사람이 벌기에는 엄청 큰 돈이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도 돈을 벌려면 좀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다혜는 어떻게 생각해? 저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줄여야 된다. 왜? 20년이면 너무 기니까 20년이 왜 너무 기냐고. 그리고 너무 길면 왜? 뭐가 문제냐고. 다혜. 좀 더 생각해보고 얘기하고. 서연이. 조금 더 늘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늘려도 된다. 왜? 음, 왜냐면 그 사람이 힘들게 연구해서 얻은 건데, 고작 20년으로 자기가 발명한 걸 끝내고 다른 사람이 자기가 발명한 걸로 사업을 하면은 억울할 수 있으니까요. 소연이는. 저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음. 왜? 그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음. 제가 갖고 와서 하면 저라도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 특허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거야. 그래서 특허권을 좀 더 줄이자는 거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부가 간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특허권이 있는데 사용 못하면 불편하다. 그러니 특허권 기간을 좀 더 짧게 하자라고 하는 다야 은우는 그쪽 입장을 지지했고 반면 서현이나 소연이는 특허하는데 수많은 돈이 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데 그 기간을 짧게 해버리면 누가 특허를 내려고 그러겠냐. 특허하려고 애쓸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냐. 그 특허 내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을 낸 사람들에게 권리를 좀 오래 보장해주고 그래야 그것들이 더 의미가 있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 안 한 게 이제 종이 미디어, 종이가 최초의 미디어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미디어가 뭐냐라는 얘기. 자, 미디어가 뭐야? 책에 정했다는. 음, 이게요. 특허권이 아니 아닌가? 지금 선생님 뭐 물어봤어? 미디어요. 미디어가 뭔가와 관련되어서 여기 몇 쪽을 보냐면 제일 처음에 작가의 말 나와. 작가의 말. 제일 처음. 허지원 그러면 작가의 말. 제일 앞에.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 아,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 미디어란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 전달하는 매체, 지금 우리가 말로 막 뭐를 해. 그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사실 뭐야? 미디어라고 볼 수가 미디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뭘 알려. 그것도 미디어가 되는 거고. 전통적인 책 같은 것들이 미디어라고, 전통 미디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 모두를 다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가 최초의 미디어였다. 다해? 그거였나? 네, 그래서 종이가 최초의 미디어였다는 것들 맞습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무슨 진흙판이 가장 어, 먼저 사용된 그런 미디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뭐 나중에 혹시 자기가 궁금하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종이를 갖고 이제 미디어를 만들었는데 그 종이와 관련되어서 여기 15쪽, 15쪽 내용이 있거든. 그 15쪽 우리가 잠깐 볼 건데
쌤이 잠깐만 물 좀 한 컵 더 올게. 잠깐만 15쪽 음, 좀 보고 있어. 네. 네, 미안합니다. 갑자기 더워가지고. 자, 거기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 뭐 나와? 이원전 3,500년경 음, 메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점토판의 기록. 점토판이 뭐야? 점토를, 어? 점토를 점토로 판처럼 만든 만들 거니까요. 자, 흙판. 흙판에다가 글씨 쓴 거야. 그 붙인 거야. 그게 점토판이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중동 지방, 이란, 이라크 있는 그쪽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점토판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토판의 단점이에요, 단점. 말 망가진다는 것. 망가진다? 또, 더 큰 단점은. 잘 부서, 점토판이 어때? 가벼워, 무거워? 무거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서 이걸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이제 점토판이 한대지. 근데 이 점토판이 어쨌든, 보존 상태가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당시 어떤 그 문명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중요한 연구자료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점토판. 자, 그 다음에 3,500년 다음에 이제 기원전 3,000년경에 무슨 일이 나? 서양에서는 파피루스를 엮어서 종이로 썼어요. 아, 파피루스는 식물 이름이야, 식물 이름. 이 파피루스를 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만들어. 종이처럼 이렇게 만들어.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드는 종이는 나무 펄프로 만드는 거고, 이거는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베어다가 이 식물을 통해서 만드는 게 이게 파피루스예요, 밑에는. 여기다가 이제 뭐 그림 같은 거 그린 거고. 이거 파피루스. 그래서 어 영어로 종이가 뭐야? 페이퍼. 가 바로 이 파피루스라는 말에서 따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원전 1500년경에 뭐 나와? 음, 로마를 중심으로 양피지가 발달돼. 자, 양피지가 뭔지 아는 사람? 양피지가 뭐야? 은호. 양가죽으로 양 가죽으로 만든 게 양피지. 양할 때 이게 양이야, 양. 이게 양피지, 양피지. 양피지로 만든 성경. 양피지로 만든 종이. 그래서
이렇게 그 양의 털을 이렇게 양의 털은 양의 가죽을 이렇게 벗기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막 늘려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양피지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기로 이렇게 갖고 다니는 그 부분들이 양피지를 이용해서 글씨를 쓰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의 가죽을 벗게 되는 거지. 어. 그 다음에 몇 년, 그 다음에 뭐나, 15년, 어, 뭐냐? 중국에서 누가 체륜. 이 바로 종이를 발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종이에 식도하면 보통 체륜이 만든 종이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종이가 좀 다른 건 오늘날은 큰 나무, 펄프를 갖고 종이를 만든 데 비해서 이 당시 체륜이 만든 종이는 온갖 잡다한 물건을 다 섞어갖고 최초의 종이를 발견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명한 거지. 그 다음에 이 체륜의 종이가 751년경에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1151년에 스페인에서 유럽 최초의 제지소는 종이를 제작하는 곳, 종이를 만드는 곳을 제지소라고 하는데 제지소가 처음으로 이제 생겨났던 그런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가 바로 최초의 미디어다라고 얘기했던 그건데 사실 종이뿐만 아니라 아까 봤던 어, 그 뭐지? 양피지 또는 양피즈, 점토판 이런 것도 다 뭐가 되는 거야? 미디어가 돼, 미디어. 왜?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소연이 거를 중심으로 한 거 우리가 다 한 번씩 조금 조금 살펴봤고, 2등이 누구였어? 첫 소연 진행했습니다. 너희가 안토니오 무치라면 돈이 없어서 전화기를 못 만들었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 난 돈이 없어서 전화기를 못 만드니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할 것 같아. 소연이. 난 돈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 생각하니까 약간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건가 원망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할 것 같기도 해. 아예. 나도 돈이 없어가지고 전화기를 못 만드니까 억울했던 것 같아. 은호. 나도 전화기를 돈 때문에 특허를 신청을 못해서 자기 이름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했다는 것에 억울하고 화가 날 것 같아. 끝났어요. 그렇지. 그래서 아까 그 부분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등이, 저예요. 아, 만약 나대기와 기자들이 저주에 걸려서 기자들이 생쥐로 변했다고 말했는데 만약 네가 그때 아이들이었으면 믿었을 것 같아? 나는 안 믿었을 것 같아. 왜냐면 실제로 본 것도 없고 그게 잘 모르니까 믿지 않았을 것 같아. 서연이. 나도 내가 거기 직접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진 않았을 것 같아. 하예. 나도 직접 보질 못했으니까 안 믿었어. 은호. 나도 직접 안 봐서 못 믿었을 했어요. 그럼 실제로는 어떤 일이었어? 소연이? 응? 지금 네가 말한 질문이 실제로는 어떤 일이었어? 실제로요? 실제로 아니, 응? 실제로 아니지 않, 질문 다시 한번 얘기해봐. 나대기와 응. 기자들이 훔친 파피루스를 펼친 순간 빛이 번쩍하던, 나대기가 기자들과 같이 파피루스를 펼쳤는데 응. 저주에 걸려서 생쥐로 변했다면 너는 믿었을 것 같아?
이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했냐고. 이 이야기에서요? 진짜로 변했어요. 나들기가 사실 사람들을 속여서 생쥐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 부분에서는 저기를 설정한 거잖아. 이야기를. 네. 아,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어쨌든 뭐 이야기를 재밌게 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더 중요한 것들은 미디어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와 관련되어서 뭐 그래, 그건 이쪽 미디어 관련돼서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구야? 저요? 어? 저요. 다해. 저 은호랑 질문이 겹쳐요. 그래서 어? 다해야. 응?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는 2개 만들어요? 두 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다 또 다른 상황 또 겹치면 4개 만들어요? 그러다 또 겹치면 5개 만들어요? 오 좋은 생각이죠. 아?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여러분들 충분히 질문들을 만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근데 이 책은 어쨌든 미디어와 관련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책,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 외에 추가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들 더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장 종이 얘기는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의 인쇄들 얘기도 아까 했으니까 여기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57쪽 내용을 읽어보면 왜 동양이 인쇄술이 먼저 발달했는데 왜 인쇄술의 아버지로 구텐베르크가 거론되는지 얘기되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57쪽을 읽고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래? 인쇄기를 그, 만들었어요. 응? 인쇄기를 만들었어요. 인쇄기를 만들었다는데 그게 무슨 차이인데? 동양은 어땠는데? 동양은 분명, 금속 활자로 한 개 한 개 찍었는데 음. 인쇄기는 한 번에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지. 결국은 구텐베르크 인쇄기는 대량 인쇄가 가능한 반면에 동양의 어떤 그 인쇄술은 대량 인쇄가 가능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인쇄가 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유럽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쳐서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를 더 인정하고 인쇄술의 발달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또 한 가지 부분이 바로 59쪽이에요.
59쪽하고 61쪽하고 그 부분을 읽어보면 아까 얘기는 사실 쌤이 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59쪽과 61쪽을 읽어보고 나서 왜 구텐베르크를 인쇄술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한번 또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59쪽하고 61쪽 읽었더니 왜 구텐베르크 인쇄술을 최초의 인쇄술로 보통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차연삼 얘기?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만들어서 음, 책을 더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게 돼서 음. 책값이 더 싸지고 인쇄기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인쇄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요. 뭐를? 그냥 단지 알릴 수 있어서 해? 뭐를 알렸어, 그래서? 지금 59쪽하고 61쪽 보니까. 무슨 일에 영향을 끼쳤어? 교회에서 면벌들을 팔았어요. 아? 교회에서 면벌부를 팔아가지고 그것에 관해서 뭐 면벌부 팔았다는 소식을 널리 전했어? 네. 인쇄해서 유럽에 퍼뜨렸어요. 음, 뭐를? 95개류 반박문. 면벌부 판매가 왜 부당한지 그 당시 교황과 로마 교황의 잘못을 낱낱이 적어서 마르틴 루터가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쇄술이 없었다면 그 마르틴 루터의 주장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았어. 근데 마르틴 루터의 주장이 인쇄술이 발달해서 막 빨리 전해진 거예요. 그 바람에 결국은 종교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또 여기 59쪽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국과 영국의 식민 정책을 비판하는 신문 기사가 널리 퍼졌고 인쇄술의 발달을 널리 퍼졌고 그 덕분에 미국이 독립혁명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텐베르크 인쇄술은 결국은 신속하게 널리 퍼뜨렸고 그걸로 인해 세상을 바꿨기 때문에 구텐베르크 인쇄술을 더 뭐 가치 있는 어떤 그런 것처럼 평가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그것도 늦어. 어? 이게 뭐 인쇄해서 뭐 하고 하는데 며칠 막 이렇게 시간이 걸려. 최근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있게 한 일이 뭐야? 왜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야? 대통령 대통령을 선거, 뽑으려고. 대통령 왜 뽑고 왜 갑자기 지금 뽑냐고. 탄핵, 어? 왜 대통령, 탄핵해서 탄핵해서. 그럼 왜 탄핵당했어? 대통령이 선포해서. 계엄령을 선포해서. 자, 그런데 그때 그 계엄령을 선포하는 어떤 그 현장에 옛날에는 주로 방송국에 가서 막 이렇게 중계하고 하는데 거기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지금은 뭐가 있어서 이분이 유튜브. 유튜브는 사람들이 그냥 뭐만 갖고 있었는데 스마트폰만 갖고 핸드폰. 있고 하니까 바로 유튜브 올려보면 되잖아. 유튜브에 생방송을 진행해도
그러다 보니까 그 계엄령이 일어나는 거를 아주 뭐야?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다 파악한 거잖아. 어? 그리고 모인 거고. 그리고 그 덕분에 계엄을 저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결국은 바로 이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었다는 거. 왜 선생님 갑자기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그 계엄령을 막아내고 결국 탄핵을 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다. 스마트폰 덕분이다. 라는 얘기를 왜 하는 걸까? 갑자기. 미디어? 미디어 때문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선생님이 이 얘기를 조금 전까지 우리 무슨 얘기했어? 그 책이요. 인생. 세술이 세상을 바꿔놨다 그랬잖아. 미국 독립전쟁을 가능하게 하고, 어? 뭐 이런 거, 제2세계대전 당시 이후에 아주 국제연합 유엔 같은 걸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부분이 바로 인쇄술이었는데, 선생님이 왜 그 다음에 유튜브 얘기를 하냐고. 이유가 뭘까? 인쇄술 얘기하지 말고 유튜브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일치했다니까 유튜브, 말해. 유튜브 덕분에 볼 수 있으니까. 아? 유튜브 덕분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인쇄술, 신문 인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실시간 볼 수 있었어? 음, 아니잖아. 또 다른 사람, 은호. 어, 신문보다는 더 빠르게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거 빠른 거 아니야? 구텐베르크 당시에, 그 종교개혁 당시에 그 신문이 있어서 더 빨리 보급되었다. 그럼 그 빨리라는 것들의 기준을 뭘로 볼 거야 다르지만, 어쨌든 이 당시의 수준에 놓고 보면 인쇄술로 인해서 엄청 빠르게 수준이 전해진 거야. 그전에 글씨 하나하나 써줬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근데 인쇄를 막 해가지고 끊어버렸잖아. 그런데 선생님 지금 유튜브 얘기하는 건 이 인쇄보다도 유튜브는 뭐예요? 더 빠르다, 더 빠르다. 그냥 현장에서 바로 켜버리면 되니까. 어? 그런 식으로 이러한 그 과학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우리 인류의 삶을 바꿔놓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 인류의 삶의 기초에서 과학기술을 바꿔놓기도 하고, 그런 서로 물고 물리는 또 그런 관계들도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다음 주가 6월 6일이 현충일이네. 네. 그 네. 다음 주 화요일이 또 대통령 선거일이고, 화요일이 화요일이요. 대통령 선거일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다음 주에 여러분이 책이 아, 주식회사 6학년 2반이라는 책이거든. 주식회사 네. 6학년 2반이라는 책인데 여러분이 언제 올 거냐면 초육과정이지. 다음 주 화요일 날도 수업 안 하고 다다음 주 금요일 날도 수업 안 하고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네. 헐. 그러면 어떻게 되지? 너네가 선택해야겠네. 주식회사 6학년 2반 책, 6월 13일 날, 6월 6일 현충일 쉬고, 6월 13일 할 때, 주식회사 6학년 2반 책을 갖고 6월 13일에 공부할 거야. 주식회사 6학년 2반이라는 책은 경제에 관한 책이에요. 경제에 관한 책이어서 여러분이 그 책 갖고 다다음 주에 6월 13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했어? 네. 네, 보니까는 교육과정이 지금 화요일하고 금요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원래는 다른 일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화요일과 금요일밖에 없는데, 하필 다음 주가 화요일과 금요일이 다 쉬는 날이야. 그래서 수업이 없고, 다다음 주 6월 13일 날 그냥, 그때 글쓰기인데 글쓰기 안 하고, 2020 주식회사 육학년 2반이라는 책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걸로 진행하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 우리 글쓰기 하자는 사람 있어? 응? 없어? 그러면 6월 13일 날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과연 맞았는지,
틀렸는지 다음 주에 여러분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